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초월자기, 이게 초월된 자기죠. 초월자기를 형성하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식하고 수용하기. 두 가지잖아요. 이게 두 개 중요하잖아요. 뭔지를 알고 받아들여라. 모르고 받아들이지 말고, 또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고, 알고 받아들이기. 요게 이제 초월자기를 형성할 때 중요한 두 축이다. 그래서 이제 알기는 수평초월이라고 얘기 드렸고, 수용하기는 수직초월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수평초월은 인식의 확장이고, 수직초월은 질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요게 항상 두 가지 중요한 축이다. 우리가 초월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라고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팽창 속에 들어있는, 이게 팽창, 인플레이션이잖아요. inflated self죠. 팽창된 자기. 팽창된 자기를 어떻게 초월자기로 바꾸느냐를 예를 들어서 폭력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사람 중에 화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요. 폭력가정에 자란 사람 중에 화나 있는 사람도 있고, 폭력가정에 자란 사람 중에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화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팽창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화나 있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라는 말의 뜻이 싫음이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나 화의 가장 약한 감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게 화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때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그거는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해드렸죠?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지배적 성격의 경향이다. 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배를 하던, 폭력적으로 지배를 하던 다 지배입니다. 그래, 이건 경쟁적이란 뜻이죠. 그냥 이기고 지냐의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조로 얘기하면 항상 위아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정신 세계가 위냐 아래냐. 누가 위냐 아래냐. 때리던 아버지가 위였으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는 않고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해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우위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팽창을 시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폭력 세상을 떠나서 내가 평화로운 세상, 즉 정글을 떠나서 초원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거는 범주 이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세계를 부정해서 떠나가 버리는, 이탈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초원에서 살 수가 없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결코 살 수가 없다. 왜? 자기 세계를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결코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땅에 발을 디디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땅에 발을 디뎌야 걸음걸이도 되고, 발을 디뎌야 점프도 가능하고, 발을 디뎌야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아이고, 발도 안 디디고 어떻게 점프도 하고, 어떻게 걸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날아가고 싶어도 일단 발을 디뎌야 됩니다. 디뎌놓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발을 디디라 라는 말의 뜻이 내 현실 세계를 인정해라 라는 뜻이라고 해드렸습니다. 내 현실 세계를 인정해라. 인정해놓고 그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내가
초월된 자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폭력 가정에서 자라서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노력을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해야 남들이 볼 때 훌륭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처음부터 초원에 자랐는데 뭐 평화로우면은 그 무슨 훌륭한 겁니까?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냥 편안한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란 말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역경을 이겨냈다는 말의 뜻이 역경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인정해서 부딪혀서 싸워서 거기에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도망가가지고 딴 데 가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월자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편향 쪽 사람들, 지난 시간에 편향 쪽도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편향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이 폭력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 가정에 자랐는데, 화나 있는 사람들은 팽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불안한 사람들은 편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향이란 말의 뜻은 치우쳤다라는 뜻이잖아요. 두 종류가 있죠. 이 치우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치우쳐서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 그게 한쪽의 사람들이 의존적인 사람들이죠. 모양이 의존적으로 보이잖아요. 늘 사람 찾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없으면 왠지 불안전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람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의존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독립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의 뜻을 제가 자주 뭐라고 얘기해드리냐면 유사 독립이라고 얘기해드립니다.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서 남들한테 그렇게 관계적으로 어울리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관계적이고 되게 누가 정서적으로 조금만 잘해주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머리 쓰면서 머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즉 사실과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향된 사람들이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편향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편향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편향입니다. 남에게 편향되어 있거나 자기에게 편향되어 있거나 치우쳤다는 얘기죠. 남쪽으로 치우쳤거나 자기 쪽으로 치우쳤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편향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을 늘 사는 사람들이냐면 관계적 맥락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초월자기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 반성적 사고, 두 번째가 어느 맥락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세 번째가 대화를 해라 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특징으로 보면 편향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관계적 맥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까 같이 개념 생각하고 사실 생각하고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데 관계적 맥락이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사실만 얘기하고 왜 개념만 얘기하며 왜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할까?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잘들 아시네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남이 있어요. 내가 벌써 설명하고 내가 벌써 개념으로 얘기하고 내가 사실로 얘기하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사실만 얘기하고 그 맥락 속에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개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언제나 맥락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사람 뒤에 숨는 사람도 관계적인 맥락 속에 살고 이런 사람도 관계적인 맥락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